마지막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 잇따라서 전자발찌 훼손 범죄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심리상담소에 불법으로 취업해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심리상담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호관찰소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취업이 가능했던 건지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심리치료센터에 상담을 하러 갔는데 상담을 해주던 심리상담사가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근데 알고 보니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성범죄자였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면 심리 상담사에게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내밀한 어떤 그러한 심리 상황이나 비밀 이런 것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이게 그런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이 어떤 심리 상담을 하러 온 어떤 그런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심리 상담사의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 사례도 이제 바로 그런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심리 상담사가 그러한 방법으로 추행을 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일부 뭐 부적절한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이 사람을 그래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2차례 이상 있고 그 이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게 상당한 의문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보호관찰소에서는 그럼 왜 몰랐다고 하는 겁니까? 일단 보호관찰소에서는 이분이 취업을 이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을 텐데 심리상담사로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리상담소에 다시 취업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그렇겠죠, 당연히. 이 사람이 허위로 이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업체에 나는 취업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소에서는 그 건물에 가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건물 내에 다른 층에 있는 심리상담소에 취업을 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위 보고 때문에 사전에 파악을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파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듭니다만 허위 취업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에서도 몰랐다. 근데 지금 이 범죄 관련해 이 상황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이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중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의견이 나뉠 수가 있는 게 이 사람이 지금 그 기소됐던 사건 명의, 그러니까 범죄 명의 이 성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자기 동생 신분증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신상 정보를 제시를 하면서 내가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허위로 신고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하나의 죄로 처벌이 된 건데 하나의 이제 판결로 처벌이 된 것인데 그거 치고는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저희가 자세한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런 혐의들 전체에 대해서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4년 중에 이제 2년 6개월이 실형이 선고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그 구형에 비하면은 약하게 처벌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죄명이 있고 또 누범 기간이었거든요. 누범 기간이라는 건 이제 형 집행 종료되고 3년 내에 또 유사한 범죄를 했을 때 처벌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처벌이 더 강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의 이제 그 가장 핵심은 이 성범죄자와 관련해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제한 영역을 더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께서는? 네, 이게 성범죄를 이제 저희가 사건을 해보면 판결을 선고할 때 이게 징역 뭐 몇 년 그리고 뭐 어떤 수강을 하라는 거 몇 시간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조금 이런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같이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관련 기관만 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었고 또 최근에도 뭔가 그 이슈가 됐던 게 이 마사지사가 1인 마사지숍에서 그러니까 한 명 손님 한 명과 마사지사 한 명만 이런 밀폐 공간에 있는 이런 곳에서 이제 성범죄가 발생을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기관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뭐 운영 이런 부분들도 제한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실무상 이게 취업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업을 했는지 이런 게 이번에도 어쨌든 허위로 신고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살필 수 있게 뭐 인원이 추가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관련 체계가 조금 정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취업 제한 확대에 대해서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 맞춰서 취업 제한도 그렇고 인력 충원도 그렇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업종이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매일 네.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고용 형태라는 게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용이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직접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매일매일 특정한 곳에 출퇴근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감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첨단 기술이 있다고는 하지만 가능하겠는가 예. 그런 점에서는 우려가 남아요. 그렇다면 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라는 점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교정시설에서의 교정 교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 형식적으로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같이 평가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 전자발찌나 성범죄 얘기가 나오면 그런 대목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좀 포기하고 논의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어서 예. 이번 기회로라도 그러한 논의들도 같이 해봤으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끝내기 전에 보호 관찰 인력이 어떠한가? 전자감독 대상자가 4,847명, 약 5,000명인데요. 관리할 인력은 281명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사건을 함께 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사건 규모 함께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